안녕하세요. 캔 아이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캔 네트워크에서 캔 아이디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캔 아이디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캔 아이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 필터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라우팅, 아비트레이션이라고 적어둔 건 캔 스펙에 써있는 단어여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아이디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캔 데이터 프레임의 앞부분인데요. 소프, 아비트레이션 필드, 컨트롤 필드 등이 보입니다. 아비트레이션 필드를 보면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디는 총 11개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디 비트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11비트니까 2의 11승 총 4096개의 고유한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죠. 이 식별자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와 우선순위죠. 데이터 필드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예를 들면 브레이크 관련 데이터인지 엔진 속도 관련 데이터인지를 아이디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겐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미리 정의하는 거죠. 또 메시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데이터가 충돌났을 때 누굴 먼저 보낼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필드의 아이디도 아이디와 관련되어 있긴 한데 지금 다루진 않고 조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아이디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미리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캔 메시지는 출발지나 목적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연결된 노드들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 노드가 메시지의 아이디를 읽고 필요한 메시지인지 확인해서 올릴지 버릴지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역이나 비슷한 기능끼리는 비슷한 아이디에 설정해둬야 수신 측에서 확인하기 편합니다. 앞자리가 001로 시작하면 엔진 관련 데이터고 010이면 브레이크 데이터라고 미리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확인하는 게 뭐가 좋냐면 필터링이라는 기능으로 수신 노드의 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어기까지 메시지를 올려서 사용할 메시지인지 확인하려면 그만큼 CPU의 부하가 높아지게 됩니다. 쓰지 않는 데이터면 즉시 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필터링은 소프트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고 하드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각각 베이직 캔, 풀 캔이라고 합니다. 베이직 캔은 큐를 사용합니다. 메시지가 큐에 들어오면 이를 확인하고 MCU가 직접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아지죠. 풀 캔은 버퍼를 사용합니다. 억셉턴스 필터라는 걸 사용해서 설정한 메시지만 수신합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컨트롤러는 SW, HW 둘 다 지원을 합니다. HW 필터링은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필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상위로 데이터를 올리게 됩니다. 마스크는 더 씌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이면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키고 1이면 필터 레지스터의 같은 자리와 비교한다.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제를 보고 같이 이해해 봅시다. 예제는 총 3개이고요. 캔 아이디는 오른쪽에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엔진 관련은 0x1로 시작되고 0x2는 브레이크 관련, 0x14는 페달 위치, 0xFF는 경고 등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엔진 관련 메시지만 받으려면 마스크와 필터 레지스터를 조합해서 0x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경우가 첫 번째 예제이고요. 속도 메시지만 받으려면 엔진 관련 메시지의 차량, 필 속도만 받으면 되니 0x10으로 만들면 됩니다. 경고등도 마찬가지로 0xFF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마스크랑 필터 레지스터만 맞춰주면 원하는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 할 건 마스크 레지스터나 필터 레지스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디가 분산되어 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쓸지 많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 HW 필터링과 SW 필터링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캔 스펙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메시지 라우팅을 보면 식별자는 메시지의 목적지를 나타내지 않고 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한다.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메시지 필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메시지 필터링을 보면 옵셔널 마스크 레지스터를 통해서 아이디 그룹을 만들 수 있다. 마스크 레지스터는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내용 읽어보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지금부터는 아이디의 두 번째 기능인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캔 아이디는 뭔데 우선순위를 결정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아비트레이션부터 살짝 짚고 가야 합니다. 아비트레이션은 캔 네트워크에서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뜻합니다. 한 노드가 버스가 사용 중인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가 비어있는 걸 확인하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다른 노드에서도 동시에 보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아비트레이션은 비트 단위로 진행합니다. 네트워크상의 비트가 같은 비트면 충돌이 나지 않은 거고 다른 비트면 충돌이 났다고 생각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 방식으로 충돌을 회피하고 네트워크에 단 하나의 데이터만 남기게 됩니다. 옆에 플로우를 CHCA 방식이라고 합니다. 캐리어 센스 버스 확인, 멀티플 액세스, 여러 노드가 전송 가능, 콜리전 어보이던스 충돌 회피. 그럼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만 남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캔 버스는 와이어드 엔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논리 회로가 와이어드 엔드 회로입니다. A와 B가 모두 하이여야만 아웃이 하이가 되고요. 나머지는 항상 로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를 도미넌트, 우세하다고 합니다. 캔 버스가 와이어드 엔드이므로 로우 값이 우세하고 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죠. 이를 예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각 노드의 아이디는 이렇게 됩니다. 노드 1 0B 110 01 01 1111, 노드 2 0B 110 01 11 1111, 노드 3 0B 110 01 01 1001. 버스 레벨은 한 비트씩 엔드를 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10번째에서 6번째까지 비트는 모두 동일하니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비트를 보면 노드 2가 1인데 버스는 0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면 노드 2는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걸 알게 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똑같이 두 번째 비트에서 노드 1이 충돌이 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남은 노드 3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의 우선순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시지이고 리모트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을 요구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램에서 초록색이 아비트레이션 필드인데 RTR 비트가 데이터 프레임인지 리모트 프레임인지 구분할 때 사용하는 비트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 해당 비트가 0이고 리모트 프레임인 경우 1이므로 데이터 프레임의 비트가 도미넌트에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또 비슷하게 스탠다드 프레임과 익스텐디드 프레임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프레임을 앞 비트부터 하나씩 비교한다고 했을 때 앞에 11비트 아이디에서 동일하면 그 이후에 스탠다드 포맷의 RTR, 아이드와 익스텐디드 포맷의 SRR, 아이드를 비교하면 스탠다드의 우선순위가 높은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캔 아이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캔 아이디는 메타다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우선순위 결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메시지 필터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충돌을 중재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이 정도로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